나는 그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남편이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 그의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45살, 평범한 주부.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배신이었다. 그 여자는 그의 비서였다. 젊고, 야심차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현대적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녀가 나를 이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뭐였나? 그의 야근, 출장,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대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자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나처럼 경력 없이 살아온 여자에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반복됐다. 필요 없어. 그 말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였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니,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커피를 타고 집을 청소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마 그 여자와 함께일 터였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의 서랍을 열어봤다. 그 안에 숨겨진 편지들, 사진들.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태우지 않았다. 그냥 다시 닫았다.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왔다. 이혼 소장. 그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다. 우리 집, 차, 예금. 대부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싸울 수 있어요?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지만 한국 법은 남자 쪽에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가라면 나는 알았다. 싸우면 내가 더 잃을 뿐이다. 그래서 서명했다. 이혼은 조용히 끝났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월세,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안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내가 사라져야 하지? 사회는 말한다. 참아라, 가족을 위해. 하지만 가족은 이미 깨졌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45살에 처음으로 하는 일,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아니면 무시. 아줌마, 커피 빨리요. 그 말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SNS, 그의 사업 파트너들. 그는 여전히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여자와 함께 파티 사진을 올렸다. 웃는 얼굴.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충동이 아니라 계획으로. 나는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건설업. 서울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법률 책을 읽었다. 부패, 뇌물. 한국에서 건설업은 항상 그늘진 면이 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길.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길. 떨어질 때 더 아프게 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마다 꿈에서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필요 없어. 그 말을 되새기며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복수하기 위해. 하지만 그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그냥 생존? 나는 모른다. 그냥 계속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거짓 미소, 숨겨진 욕망. 사회는 그렇게 돌아간다. 나도 그 일부가 됐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그의 비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그가 당신을 이용할 뿐이야. 이 증거사진 하나 첨부. 그녀는 동요했다. SNS에서 그의 사진을 지웠다. 하지만 남편은 재빨리 대처했다. 그녀를 달래고 나를 의심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짓이야. 나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차갑게. 그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텐션이 시작됐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카페에서. 아, 당신 남편 사업 잘 되네요. 대화를 유도했다. 그들은 취하면 말을 많이 한다. 뇌물 이야기, 세금 회피. 나는 녹음했다. 증거를 쌓았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사업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 나는 고독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왜 이혼했어? 물으면 나는 웃으며 서로 안 맞았어 라고 했다.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밤에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각 단계의 위험을 계산했다. 만약 들키면 나는 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다. 이미 잃을 게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다. 서울 강남의 새로운 빌딩 프로젝트. 언론에 나왔다. 혁신적인 개발자 그는 인터뷰에서 웃었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해요. 가족. 나를 버린 주제에.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이제 때가 됐다. 두 번째 움직임. 익명 제보. 검찰에. 뇌물 증거, 녹음 파일, 하지만 직접 보내지 않았다. 중간자를 이용했다. 옛 지인, 돈으로 매수. 그는 모르게. 제보가 접수됐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불안해졌다. 그의 SNS가 조용해졌다. 여자와의 사진도 사라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의 사무실 근처를 맴돌았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놀랐다. 너 여기 왜? 일하러.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불편해 보였다. 잘 지내? 물었다. 내 덕분에 예 대답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의심이 싹 텄다.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는 나의 20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독립했다. 대학생.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 쪽을 택했다. 엄마, 이해해. 아이의 그 말도 아팠다.
가족은 배신자들 뿐이었다. 복수는 계속됐다. 세 번째 단계. 그의 여자에게 접근. 그녀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당신 남편 곧 망할 거예요, 말했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누구세요? 피해자,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함은 가짜였다. 그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함께 대처하려 했다. 그게 실수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예측했다. 또 녹음. 이번엔 더 강력한 증거. 세금 탈루. 나는 변호사에게 보냈다. 아니, 언론에. 익명으로. 기사가 터졌다. 건설업체 대표, 뇌물 의혹의 주가가 떨어졌다.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남편은 나에게 왔다. 내 아파트로. 너지. 왜 그래?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그냥 의심. 그는 애원했다.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웃겼다. 필요 없어. 내가 그의 말을 되돌려줬다. 그는 분노했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떨렸다. 두려움. 아니, 흥분. 하지만 동시에 공허. 나는 누구인가? 복수하는 괴물? 아니면 정의를 찾는 여자? 한국 사회는 복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이 있지만 개인 복수는 금기. 나는 위험을 무릅썼다. 조사가 깊어졌다. 검찰 소환. 남편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똑똑했다.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앞섰다. 추가 제보. 그의 옛 파트너로부터. 돈으로 산 증언.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떠났다. 그를 버리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그녀의 메시지. 남편이 나에게 보여줬다. 절박해서. 봐. 그녀도 날 버렸어. 나는 웃었다. 카어머지. 내면의 변형이 느껴졌다. 처음엔 고통을 참는 거였다. 이제 즐기는 것, 각 단계에서 나는 조금씩 잃었다. 잠, 식욕, 그리고 인간성. 친구 하나가 말했다. 너 변했어, 맞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1년이 지났다. 남편의 사업은 파산 직전. 법정 공방. 그는 구속 위기. 언론은 그를 부패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서울 거리에서 그의 얼굴이 플랜카드에 걸렸다. 부패 척결, 아이러니했다. 그는 항상 성공자였다. 나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다. 이제 관리자. 작은 승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복수가 내 삶이었다. 네 번째 움직임. 그의 재산 압류. 내가 도왔다. 익명으로 정보 제공. 그의 숨겨진 계좌. 스위스 은행. 어떻게 알았나? 관찰. 기다림. 그의 옛 습관.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무릎 꿇고. 제발, 그만. 내가 잘못했어, 울었다. 나는 내려다봤다. 늦었어, 말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여자, 주부. 하지만 나는 배웠다. 사회의 법칙을.
도덕을 이용해. 하지만 그 순간, 도두. 정말 끝내야 하나? 그는 파괴됐다. 나처럼. 복수는 평등. 아니, 더 잔인. 나는 밤에 생각했다. 임랭이 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다. 제보, 증언. 하지만 이제 나는 괴물. 아이에게 연락 왔다. 엄마, 아빠 구해줘 애원. 나는 거절했다. 내 선택이야. 아이는 울었다. 가족의 끈이 끊어졌다. 그게 가격이었다. 내 영혼의 일부. 5번째 단계. 법정 증언. 익명이 아니었다. 이번엔 나서서. 그가 한 짓을 증언하겠습니다의 판사는 놀랐다. 전 안에. 증거 제시. 그는 창백해졌다. 왜? 물었다. 필요 없으니까 대답. 재판은 길었다. 변호사들의 논쟁. 그는 무죄 주장.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 유죄 판결. 징역 5년. 사업 몰수. 그는 무너졌다. 나는 법정 밖에서 봤다. 그의 마지막 시선. 원망. 하지만 존경. 그는 알았다. 내가 강하다는 걸? 감옥에 간 후, 그는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이해해 웃겼다. 이제 이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옛집을 샀다. 경매로. 싸게. 이제 내 거.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나는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 그냥 봤다. 우리의 추억. 사진, 가구, 다 버렸다. 새로운 시작. 아니, 끝. 사회는 나를 봤다. 용감한 여자, 기사 나왔다. 하지만 진실은 숨겼다. 복수 부분. 그들은 모른다. 내 어두운 면. 내면에서 싸움. 후회. 가끔. 밤에. 하지만 선택했다. 임랭은 죽음. 행동은 삶. 6번째, 마지막 움직임. 그의 출소 후 기다렸다. 그는 나올 테다. 파괴된 채 나는 준비했다. 마지막 대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사람들 피함. 신뢰 안함, 그게 가격. 출소 날, 나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나왔다. 야위고, 늙어. 나를 봤다. 너, 말했다. 나는 미소. 끝났어. 우리는 커피숍에 갔다. 그는 물었다.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대답. 그는 고개 숙였다. 내 잘못.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너도 잃었어. 가족, 친구에 맞다. 텐션. 그는 반격. 아니, 그냥 사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거울 봤다. 누군가. 복수자. 하지만 피곤.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다시 시작하려 한다. 작은 일, 나는 지켜본다. 멀리서. 하지만 질문. 이게 옳았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